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문영의 SNS 박문영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던 고난의 시기였죠. 그 시기를 보내고 맞이한 8월은 일단 출발이 산뜻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폭은 1% 이상 넘겨주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확연하게 증권가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증권사 7곳에서 코스피의 8월 상단을 2,400 위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2,400 이상까지 가줄지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출발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유지돼서 매일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처럼 혹은 올해 초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해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거기에 일조하는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7월 목표 달성 가스가스로 저희 해냈죠. 이제 8월에 새로운 목표를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이어서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박문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힘듦에도 그럼에도 도전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이어집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곧장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박재홍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또 오늘 뵈서 반갑습니다. 일단 양지수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요. 제포트도 원금 이상 500만 원 위에서 502만 원, 3만 원, 4만 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8월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포트 전체적인 현재 수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이에요. 대다수가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유 종목 모두 다 손실 구간이에요. 손실폭은 크지 않아요. 5종목 다 합쳐서 한 8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FNF가 또 상승해주면서 4% 올라왔습니다. 본전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오전에 흐름 너무 좋았는데 또 상승 부분을 12시만 되면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0.9%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트에 대한 전략을 나누기 전에요. 8월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가야겠네요. 7월에 저희가 원금 회복하겠다라고 목표를 말씀드렸고 7월의 마지막 날 어제 가까스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의 목표에 대해서 어제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권주임님은 수익 5%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박 차장님께서는 3% 어떤가 얘기해 주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8월에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3% 수익 도전하겠습니다. 만약 8월 3% 된다면 그 탄력 받아서 9월에는 6%, 그 다음에는 9% 이렇게 369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첫 출발은 조금 소소하게 원금의 3% 수익을 목표로 달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금의 3% 목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주임님이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웃으셨어요. 왜요? 왜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라요. 네. 잠깐 채팅창을 봤는데 네. 제가 비 맞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네요. 햇빛말님께서 바이오건님 헤어스타일 비 맞은데 안 맞으셨죠? 날씨가 쨍쨍한데 오늘은 조금 머리를 좀 차분하게 내려앉았는데요. 우선 3% 수익률 목표로 잡은 거는 정말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원금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힘든 장에서도 다시 원금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많이 종목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장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잠깐 이제 그 BOJ 관련돼서 이제 그 금리 동결로 인해 양적 완화 조치는 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잠깐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장막판에 올라갔는데 이번 주 이제 FOMC하고 영란은행 금리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과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되다 보니까 양세체 특사가 이제
비밀리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중국 관련 소비주나 유통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총님은 3.9% 목표 수익률, 사실 저희가 3.9% 하려고 했었는데 3%로 살짝 낮췄어요. 그리고 햇빛말님 시작 가자 해주셨고, 종사님, 가파님 다 인사 나눠주셨네요. 요즘 아름민영님 안 보이시고 오늘 수연님도 안 계시네요. 다들 어디 가셨는지, 식사하러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박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 목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보십니까, 박 차장님? 네, 뭐 8월 달은 지금 증권사들이 뭐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월 달에 워낙 안 좋았고요.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무역 분쟁과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추가 2천억 불 관세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뭐 그런 네.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좀 경고한 거 보니까요. 이제 뭐 무역 전쟁 가지고 막 괴롭히는 피크는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적 봐야 되고 이제 경제를 봐야 되는데 오늘 6월달 수출 데이터 나왔죠?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6% 증가했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두 번째 그 무역 그 수출 데이터였다라고 하네요. 여전히 반도체나 이런 데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뭐 42개월 연속 흑자 무역 수지 흑자인가요? 뭐 그런 나라에서 외국인이 자금이 이탈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도 끝나가면 원화가 여기서 더 약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급도 안정이 될 거고 8월 달에 개선될 요지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안 좋아질 거보다 이제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8월은 조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지수 좋아지면 지수가 10% 빠질 때도 우리가 선방을 했는데 네. 지수가 좋아지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3% 뿐이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좋은 수익률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힘드는 얘기 해주시면서 그렇게 조용히 차분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뭔가 이렇게 빠샤 힘 주겠다 막 이런 아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권주임님? 네, 뭐 그거야 뭐 개인 성향이니까 제가 뭐 굳이. 근데요, 저희 포트 들여다보면 사실 조금 더 힘을 내긴 해야 돼요. 박 차장님, KTNG가 오늘 3% 빌려요. KTNG가 3% 빌린다? 아무래도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부진했어요. 1분기처럼. 근데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해외 수출 증가할 거다. 뭐 혹은 전자담배 부분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다. 뭐 긍정적인 얘기는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영향을 받네요.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네. 실적 안 좋게 나올 거는 이제 대부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3% 빠지는 거는 뭐 실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결국은 앞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KTNG 입장에서 3% 빠지는 거 꽤 많이 빠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최근에 변동성 많이 나온 때가 엊그제 1.8% 오를 때가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거였는데 빠질 때도 3% 빠지니까 속이 쓰리긴 한데 결국은 하반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뭐 이 가격에서 매도하기는 뭐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여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들 보면 가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연초를 찾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자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네. 저는 조만간 전자담배 시대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연초를 찾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전자담배 수명도 사실 이게 2, 3년이거든요. 네. 가격은 10만 원대입니다. 물론 10만 원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게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이 담배라는 게 전자담배가 전혀 안 해롭고 정말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면 10만 원 주고 피겠지만
전자담배도 해롭고 이것도 해로운 그냥 일반 담배도 해로운데 전자담배 조금 덜 해로워라고 했을 경우에 조금 덜 해로워서 이거 피겠다라기보다는 이거 펴보니까 둘 다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원래 피던 게 더 맛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죠. 높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사실 전자담배 리스크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NG 짚어봤어요. 뭐 손실폭은 크지 않습니다. 17,000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쉬운 건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오늘 분명 오전에 제가 봤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이 빨간불을 켰거든요. 수익이 들어왔었어요. 비중도 크고요. 근데 지금 0.6% 손실. 와, 수익으로 돌아설 듯하며 안 돌아서는 게 하이비전이에요. 권주임님, 네. 저희가 초반에 하이비전으로 손실 보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전 꼭 수익 보고 나오고 싶은데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확신을 좀 더 주세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16,500원 정도 전고점만 돌파하게 되면 그 121선 라인 17,000원 정도 이제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상 여기만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또 그림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보다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쪽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쇼 커버링에 대해서 환매 물량이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이비전의 경우에는 우리 그 갤럭시라든지 그리고 아이폰 후속작들을 봐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2년 주기로 이제 교체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저번 아이폰 10보다는 아이폰 X보다는 좀 약간 흥행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카메라 대수가 3대 내지 4대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신을 한번 가지고 홀딩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김갑한님께서 지금 매수세 일부 들어온 상태임 소수렴, 대수렴, 식힌 상태 점점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힘을 주시네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상담 요청도 들어왔는데요. 임재영님 저희 조금 이따가 시간 된다면 꼭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 보죠. 자, 오늘의 두 남자의 종목입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은요. JVM, LG노텍이고요. 권주임님 오늘 핫한 종목이네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찬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차장님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JVM이 그 약 맞나요? 네. 약 그 알약을 이렇게 기계가 따다다닥 해서 나눠주는 그거 맞아요? 네, 포장하는 그 기계를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네. 업체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공장 자동화죠. 공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JVM은 약국을 이제 약사가 이제 수고 없이 약 포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어떻게 보면 지금 4차 산업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가 ATDTS라는 그러니까 약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016년 6월에 한미약품에 매각이 됐어요. 한미약품에 매각이 되면서 한미약품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된 그런 업체인데요. 이 국내는 사실 어느 약국에 가더라도 그런 기계들이 많이 이제 가 있습니다. 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성장성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한미약품이 제약계에서는 그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영업망을 같이 쓰면서 국내 좀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해외 진출을 좀 확장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요. 국내는 이제 대부분의 약국이 다 이제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쪽 북미와 유럽, 중국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가 마무리 단계고요. 기술 개발도 끝났습니다. 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굉장히 필수인데요. 국내는 약을 봉지에 담아서 주잖아요. 봉지에 담아서 주는데 유럽과 중국과 미국은요 다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고라고 해서 우리 이 플라스틱의
은박지에서 딱 하나씩 빼먹는 그런 식으로 네네네네. 포장을 해서 주는 항생제 포장지. 네, 네, 그렇죠. 그런 포장이 되어 있는 약 포장 방식이고요. 미국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틀이라고 하나요? 이제 플라스틱 통 안에 약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채로 먹고 물 마시고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종이 박스에 담아줍니다. 조그만 종이 박스에.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현지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했었고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자동으로 약을 포장해 주는 기계가 없어요. 일본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 나죠? 일본 제외하고 없는 국내에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헬스장에 가도 있고 건강검진센터에 가도 있고 인바디. 그렇죠. 인바디 처음에 투자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국내는 어디 가나 다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다. 미국의 인바디 이 체지방 책정하려면 집게 같은 걸로 뱃살을 이렇게 꽉 찝는다더라.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JVM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캐펙스 투자를 이제 80억 원 정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제약 영업, 약국 영업 같은 경우에는요. 약국 하나하나 가서 이거 한번 설치해 보실래요? 그래서 오더 떨어지면 연락해서 이거 하신대 그러면 기계를 만들고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소량 생산 체계였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죠.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원가도 떨어지고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이렇게 해서는 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찍어놓고 대량으로 팔아야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뭐 소량으로만 생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유럽, 중국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 설비 투자가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80억 투자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주 52시간 근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요. 인티팜이란 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약을 하나하나 포장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의약품들 일정 부분 수요가 필요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가서 간호사 가서 뭐 오늘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꺼내오곤 하는데 이걸 자동으로 꺼내주는 이렇게 되면 사고도 적게 일어나요. 의약품 사고. 마약류 같은 거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관리도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2015년도에 개발을 해서 지금 병원이나 이런 데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과 지금 나오고 있죠. 인티팜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부의 정책과도 굉장히 맞물리는 지금 뭐 무인화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원 쪽에서의 키오스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앞으로 이 시대의 트렌드와도 굉장히 맞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요, 수급이 외국인이 7월부터 한 3일 빼고 계속 파는데요. 기관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만. 뭐 기관이 많이 사잖아요. 뭐 이제 수급이 둘 다 좋으면 괜찮겠지만 이 종목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외국인보다는요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주가 이렇게 오를 때 이 밑에 파란 선이 기관 수급이거든요. 기관 수급이 이렇게 늘어났고 주가 이렇게 박살날 때 기관 수급이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회사의 지배 구조인데요. 한미약품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를 한미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단을 보시면 한화자산운용이 10%, 한국밸류자산운용이 8.7%, 소리인베스트가 7.9%, 국민연금공단이 6%. 정말 주식시장에서 이 기관에서 좀 뭐 힘 꽤나 쓴다는 짱짱하다는 이런 짱짱하다는 운용사들에서 지분을 7%에서 10%씩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6%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 회사가 아쉽게도 2008년도에 키코를 맞았어요. 키코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점은 여기 주주연합에 보시다시피 대주주가 40%, 나머지 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600만 주예요. 6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안 유통 물량이 나오는군요. 없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는 단점인데요. 떨어질 때 이렇게 기간 수급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이게 급락하는데 올라갈 때 사실 품절주들 올라가는 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올라갈 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 같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는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VM 자세하게 들어봤어요. 뭐 수급적인 요소나 내용들을 들려주셨을 때 또 이 지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관심이 확 쏠리기도 합니다. JVM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인데요. 이취한불도 궁금하고 파라다이스도 궁금해요. 더 좋은 쪽 갈까요?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파라다이스. 코스닥에서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8% 급등 중이고요. 네. 요즘 급등주 자주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가던 종목들이 많이 가는 이제 탄성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어디 뭐 이제 떨어지는 종목은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서 현재까지 시점에서는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쏟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아무래도 그간 공매도를 때렸던 것에 대해서 환매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파라다이스 인천이죠. 파라다이스 인천이 지난 이제 중국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요커가 감소함에 따라서 계속 부진하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세가 3위 합작을 통해서 영등도에서 가장 큰 이제 기획을 꿈꿨으나 이제 계속적으로 사드 보복 조치에 인해서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한 그 중국에 대한 드로백을 일본 VIP와 그리고 기타 VIP의 드로백으로 상쇄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본사 카지노 매출액은 938억 원으로 17.5%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파라다이스 인천의 경우에는 그간 계속적으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제 스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수영장 이런 데 이용을 하면서 가긴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호텔 가서 비싸게 20-30만 원 주고 맞아요.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일반 상가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문 개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그래서 이제 그 카지노 부분 말고도 이제 호텔 부분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레포트에 의하면 주 목표주가 25,000원 정도 하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사츠 특사가 비밀리에 방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조치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해제를 시작으로 좀 이제 그 중국계 관광객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간 그 일본인 VIP 드랍백과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매출액을 상쇄를 하면서 견뎌왔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관광객까지 유입이 된다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 효과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22,500원 내지는 한 21,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만 이제 실적을 뒷받침해서 3분기, 4분기 정도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호전이 된다면 그 위에 상단인 26,500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카지노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가져왔습니다. 카지노 뭐 궁금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급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한 5, 6, 7월 동안 살짝 내려왔다가 오늘 정말 반가운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잘 타주길 한번 바라보겠고요. 좀 생각을 하면서 다음 종목 곧장 이어갈게요. 박 사장님의 다음 종목이 LG이노텍입니다. 오늘 애플 실적 얘기도 그러고 보니 해봤어야 되는 거네요. 매출 전체 뭐 판매는 1%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뭐 20%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판매도 나쁘지 않았어요. 판매도 나쁘지 않았고요. 실적도 좋았고 아이폰 10이 잘 팔리면서 이익성도 좋았습니다. 4,700만 대 팔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애플이 그 고가 모델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더 이상 적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싼 이제 휴대폰은 아이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뭐 휴대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사실 비싼 폰이 나와도 애플 말고는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국내 부품업체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죠. LG노텍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조만간 애플의 신형 핸드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점이 관련된 종목들 오늘 BH도 뭐 오늘 주가가 좋았고요. 애플도 뭐 나쁘지 않은 최근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2분기도 사실 흑자 전환했죠. 네.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작년에는 애플과 관련된 신제품이 11월 달에 출시됐는데 올해는 둘 다 땡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발표되는 애플과 관련된 이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3D 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애플과 관련된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요. 상저하고의 실적입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 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이요. 일단 종목 얘기 추가로 저희 다 듣고 나서 좀 자세하게 제가 더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건주임님의 다음 종목이 이츠한불입니다. 근데 때마침 채팅창에 역시 화장품주가 좋아라는 이야기를 주총님이 올려주셨고요. 마을님이 얘기해 주셔서 봤더니 한국화장품제조 오늘 24% 급등, 한국화장품 16%, 코스맥스, 제니, 코리아나 오늘 뭐 6%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수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AVCNC도 5%, 오, 분위기 다 좋네요. 이츠한불도 이런 분위기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건주임님?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화장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품절주입니다. 유통 주식을 졌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제 그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츠한불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그러니까는 전년도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법인 발해가지고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상하이 법인이 있었지만 이제 작년 10월부터는 후저우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이제 달팽이 크림에 대해서는 위생 허가를 필요를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척해 놨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이제 ODM에 대한 생산 능력과 그리고 중국 내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중국과 관계가 우호가 되면서 이제 그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제 동남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출을 다시 한번 팔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색조 화장품 회사인 안느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물론 중국발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좀 밀리는 흐름도 나타났지만 이런 그 M&A에 대한 구체화가 아직 가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안느라는 색조 화장품을 인수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중국발 매출 성장 추이를 보면은 기초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가 색조입니다. 색조 화장품이 왜 이렇게 좀 잘 두 번째로 높게 되냐면 우리가 그 가장 이제 돈을 적게 들여서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가장 적게 들여서 자기 그 얼굴을 화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색조에서 커버를 많이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뭐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거는 2, 3만 원 정도 브랜드 있는 거 네. 그렇게 사고 그리고 뭐 색조 쪽에서도 이제 꾸밈이 하다 보니까 그 고소득층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루하게 그런 부분에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부터 뭐 올리브영 가서 이렇게 막 많이 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색조에 이제 새롭게 뛰어들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츠스킨이죠. 이 이츠한불의 이제 브랜드인데 이 회사가 아마존에 입점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입점을 하면서 약 한 37개의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 이런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매출을 입점했다는 것도 상당 부분 이제 고무적인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자회사 네오팜에 대한 뭐 지분법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아마존에 대한 새로운 신규 시장 개척, 그리고 색조 화장품의 새로운 진출, 이런 그 성장 기대감으로써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환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화장품주 가면 그다음엔 연우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권주임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연우가 아무래도 화장품 그 병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이 포장 용기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후발적으로 관심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전방산업, 후방산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제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화장품이 올라오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주봉 흐름상 이제 저점을 좀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근에 매출 흐름을 좀 보자면 계속적으로 대등소이했기 때문에 주가도 딱히 이렇게 좀 오를 만한 건덕지가 없었다. 오를 만한 그 재료가 없었다. 예, 그게 정정이죠. 예, 오를 만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봐도 현재 외국인들이 약간 좀 연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리레이팅하기에는 아직 판단은 좀 이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봉 흐름상 이제 11선을 26,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봤고요. 이제 앞서 종목 살짝 언급이 됐었던 거 점검을 해볼게요. 임재영 님이셨죠. 대주전자재료 박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세요. 이분이 현재 20% 수익 중이시래요. 그런데 뭐 대만 MLCC 회사 관련한 이슈도 있고 이래서 조금 불안하니 이제 슬슬 팔까 생각합니다.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 LED 이런 쪽 소재 관련된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이제 뭐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종목들을 단기 흔들림에 저는 파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20% 아직까지 수익이시면 네. 지금 추세상 뭐 아직 꺾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꺾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팔기에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아깝죠. 내 손 안에는 20% 굉장히 아까워요. 맞아요. 그거 좀 놓치기 싫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거. 반만 팔아놓고 여기서 더 빠지면 뭐 21선을 깬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세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길게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 밑으로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절반 던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종목들 4, 5일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는 하루아침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시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팔았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임재영님 못 파실 것 네. 같은데요. 이 얘기 그러면 들으면. 절반만 팔아서 어느 정도 챙기시고 뭐 그리고 28,0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긍정적인 의견 계속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영님께 도움이 되셨길 저희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이 질문 들어온 게 제이준 코스메틱이에요. 스위스 유학준수님 어제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죠. 화장품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런가요? 제이준 코스메틱 떨어진데 오늘 대다수 화장품주가 좋은데 제이준만 동참을 하지 못하는 건가 봐요. 오늘은 올라가고 있다. 목표 주가 얼마로 보는 게 나을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주임님. 오늘 6% 오르네요. 네. 네, 어쨌든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이준뿐만이 아니고 이치환불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제닉이라든지 그런 화장품들이 계속적으로 부진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제이준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요. 2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 156억을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화장품과 관련돼서는 중국과 관련된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우호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자체도 마스크팩 브랜드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데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주가가 오르기 위한 뒷받침은 중국과 관계가 호전이 먼저입니다.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단체 관객에 대해서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6월, 7월 정도까지는 계속 박스권 매매가 유효했지만 한번 8월, 9월에는 한번 좀 홀딩하는 전략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지금 60일선을 강하게, 12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시점인데 네. 이평선이 밀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그러니까 1, 2, 3 해서 한 24,000원, 23,000원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올림이 앞서 대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종목은 오늘 시간상 내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포트 5종목 구성이 되고 있고요. 손실은 한 6만 원 정도, 7만 3천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장 포트 내에서 FNF와 하이비전 시스템이 올라주면서 손실폭을 많이 줄여둔 상황입니다. 결정을 해야겠죠. JVM, 이츠한불, 파라다이스, 에이지위노텍. JVM 관심 가고요. 또 이츠한불 역시나 오늘 좀 흐름이 좋아서일까요? 왠지 분위기 타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좀 예측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5종목에서 건드릴 종목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된달까요? 사실 FNF는 지금 FNF랑 하이비전이 딱 오늘 올라주면서 본전 부근이에요. 한 5천 원 정도 손실인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제 선택이 잘한 걸까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짝 빠지고 있는데요. 크지 8월 않아요? 달에는 크지 않고 8월 달에는 또 다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서 지켜보도록 하죠. 네, 컨주님은요? 컨주님이 약간 뭔가 팔 거 있나? 이렇게 약간 미어캣 느낌으로 이렇게 포트를 보셨었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가 포트상 반도체와 이제 패션 이쪽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없었는데 네. 아마 이제 오늘 쉬고 내일 정도 이번 주에는 한번 수혜가 나타나는 종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앵코르셋을 찾아라 햇빛마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앵코르셋 귀신같이 매도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종목 떨어지니까 또 마음은 아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타이밍을 놓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일단 박앵커 포트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원금 위에서 운용을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한결 좋고 한 번 더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8월의 목표는 3% 수익, 원금의 3% 수익을 내걸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날 첫걸음을 띄웠죠. 박지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